안녕하세요. 다원교육 수학 강사 윤지용입니다. 네, 오늘은 고등학교 1학년 2학기 기말고사의 핵심 단원이죠. 경우의 수 단원에서 저는 개념이라는 표현보다는요, 관점이라는 표현이 더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학생들이 시험 직전에 요 관점만큼은 반드시 알고 들어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좀 전달을 드리고요. 그 관점을 이용해서 총 2문제, 문제풀이까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이제 제목을 좀 붙여놨는데 다소 좀 우스꽝스럽게 생각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이건 어떤 관점이냐면 의자에 사람을 앉히는 문제에 적용할 수 있는 관점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문제를 먼저 보여드리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가 주어져요. 의자가 6개인데, 자, 여학생 2명, 남학생 3명이기 때문에 사람이 총 5명이죠. 그럼 필연적으로 의자가 남게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의자가 남는데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만약에 여기다 사람을 직접 앉히려고 노력하다 보면 그 공간에 제약이 굉장히 많이 발생해요. 막 여기 앉힐 때, 여기 앉힐 때 막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것이 시험장에서 우리의 사고를 복잡하게 만든다라는 생각에서 이런 생각은 좀 어떨까? 그냥 공간만 6개 있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 그냥 6개의 이 공간이 할당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사람이 의자를 이렇게 자기 등에다가 대고 다니는 거죠. 의자를 사람이 들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총 사람이 5명이니까 5개의 의자가 이렇게 들고 다니겠죠. 근데 우리는 결국은 공간은 총 6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빈 의자가 하나 떠다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제목을 갖다가 빈 의자의 인권을 한번 존중해보자.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요 6개의 공간에다가 여자 2명, 남자 3명, 그리고 빈 의자 1개를 배치하겠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사실 공간도 그냥 없애세요. 헷갈립니다. 그냥 여자 2, 남자 3, 빈 의자 1를 배열하는 경우의 수를 구해라 라는 것과 똑같은 문제다라는 걸 제가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굳이 의자에다가 사람을 앉히려고 노력하지 말아라. 빈 의자의 인권을 부여해서 빈 의자도 같이 배열해라. 자, 그럼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여학생이 이웃하지 말아야 돼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들을 먼저 배열한 다음에 그 사이 공간에다가 여학생을 끼워 넣는 방식의 문제풀이 괜찮으시겠죠? 자, 그러면 남학생이 3명이고 빈 의자가 1가 있습니다. 그럼 총 사람 4명이라고 생각을 해주셔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배열하는 경우의 수가 4팩토리얼. 계산하시면은 24가 되겠죠. 4팩토리얼. 그 다음에 그럼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자, 남학생, 뭐 예를 들어서 빈 의자, 뭐 남학생 뭐 이렇게 이제 배열이 되었다고 쳤을 때 여기에 이제 요 사이 공간이 하나, 둘, 셋, 넷, 5개가 남습니다. 그래서 이 5개의 사이 공간에 여학생 2명을 갖다가 낑겨 넣어주는 경우의 수는 5 곱하기 4가 됩니다. 한 명이 들어가서 먼저 자리를 선택하고 그리고 나머지가 남은 자리 4개 중에 하나 선택하고. 자, 결국은 이 문제는 답을 24 곱하기 요 20이죠. 20해서 480이다. 이렇게 이제 답을 내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한 가지 조심할 건 뭐냐면요. 지금 빈 의자가 1였기 때문에 제가 4팩토리얼 이렇게 계산했어요. 근데 만약에 의자가 7개야. 그럼 여기에 이제 의자가 하나 더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되냐면 여학생 2명, 남학생 3명, 빈 의자 2개를 나열해야 됩니다. 자, 잠깐 영상을 스탑해놓고 요것에 대한 경우의 수도 한번 세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러면 요때는 어떻게 하냐면 조건은 똑같아요. 참. 조건은 똑같은데 여기서도 여학생이 이웃하지 말아야 돼. 그럼 여기서 우리는 역시 이들을 먼저 나열할 거 아닙니까? 이들을 나열하는데 이걸 갖다가 5팩토리얼이다. 왜냐면은 총 5명이니까 이러면 이제 큰일 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수학에서 제가 제일 무서운 게 이럴 땐 통하고 이럴 땐 통하지 않는 방식은 제일 무서워요. 왜? 결국 시험엔 통하지 않는 문제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항상 일관성을 중시를 해서 어떤 경우에도 다 통하는 풀이 방식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은데 그러면 사실 여기서 제가 4팩토리얼을 계산한 건 순수히 이 문제에만 통하는 풀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의 풀이를 조금 더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다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어떻게 하냐면요, 보통. 자, 결국은 남학생과 비느자 3개, 2개야. 저는 여기서 O, C, 3을 합니다. 자, 이건 무슨 말이냐면 총 5개의 자리가 있다라고 쳤을 때 남학생이 차지할 3개의 자리를 고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일단 어쨌든 여학생은 이웃하지 말아야 되니까 남학생과 비느자를 먼저 배열할 건데 남학생 3명이 차지할 의자를 먼저 고르는 겁니다. 남학생을 배열하는 게 아니라 아직 배열 안 했어요. 의자에다가 라벨만 붙이는 거예요. 너 남학생 자리 해. 이렇게. 그래서 OC3을 먼저 해줍니다. 그럼 그 결과 이런 식의 이미지가 형성해져. 남학생 자리, 비느자. 남학생 자리, 남학생 자리, 비느자. 그죠? 예, 그러면 요 사이 공간. 아까는 5개였지만 지금 이제 6개가 됐죠. 그 사이 공간에다가 여학생 2명을 끼워 넣는 경우의 수는 6 곱하기 5해서 30은 맞습니다. 그죠? 자, 그런데 지금 남학생은 자리만 정해졌을 뿐, 그러니까 남자가 앉을 예정입니다 라고 라벨만 붙여놨을 뿐 아직 남학생이 앉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남학생이 앉을 경우의 수 3팩토리얼을 곱해주시면 이 문제의 답이 완성이 됩니다. 자, 최종적으로 처음에 OC3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여학생을 먼저 앉혀주시고 마지막으로 남학생 팩토리얼을 돌려주시면 된다. 자, 그러면 남학생 이게 6이고 180에 1800이다. 이렇게 해서 제가 추가적으로 제시되는 문제에 대해서도 풀어봤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제가 주장하는 비느자의 인권을 존중하면 문제풀이가 어떻게 흘러갈 수 있는가 이 부분이고요. 네, 2번째 문제가 조금 더 어렵습니다. 네, 2번째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2번째 문제입니다. 난이도가 조금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조금 많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영상을 멈춰놓고 본인 스스로 풀어보신 후에 해설을 들으시기를 제가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총 10개의 빈칸인데 나열하라는 문자가 6개인데 그중에 이제 3개가 다 같아 버려요. 이게 이렇게 이제 같은 대상이 있었을 때는 사실 우리가 이제 소위 뭐 팩토리얼 요걸 쓰기가 좀 곤란합니다. 그냥 자리만 골라주는 관점으로 문제를 푸셔야 되는 거거든요. 제가 앞에서 주장드린 것처럼 비느자의 인권을 좀 부여하는 그런 풀이로 이렇게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결국 우리는 총 10개의 자리 중에 4자리가 남게 되죠. 남으니까 비느자, 영어로 라지 비느자 괜찮겠죠? 예, 그래서 이렇게 비느자까지 해서 총 10개의 알파벳을 나열하는 경우의 수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랬을 때 이 문제가 어려운 이유는요. 이웃하지 말아야 되는 대상의 범주가 2개라서 그래요. A끼리도 이웃하지 말아야 되고 B끼리도 이웃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는 2개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멀티 능력이 사실 좀 떨어지죠. 모든 사람이 다 그렇습니다. 저도 그래요. 그랬기 때문에 일단 저는 어떤 전략을 세우냐면 일단 이웃하지 말아야 되는 대상과 그리고 전혀 관련이 없는 비느자 4개를 먼저 배열한 다음에 그 사이에 BBB를 끼워 넣는 전략. 우리가 앞에 첫 번째 문제에서 했던 거랑 컨셉이 좀 유사하죠? 그런데 첫 번째 문제에서는 남학생들이 이웃하냐 마냐는 문제가 없었어. 사실은 관련이 없었어요. 근데 이 문제는 이들끼리도 이웃하지 말아야 돼요. 근데 여기서 제가 신박한 케이스 분류를 하나 제안합니다. 요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근데 이게 왜 제가 신박하다라고 주장을 드리냐면 선생님, A끼리 이웃하지 말라면서요. 그죠? 이웃하지 말라며. 근데 왜 모두 이웃하는 경우에요?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는 얘를 먼저 나열할 거기 때문에 그래. 얘를 먼저 나열하면 그때는 얘가 이웃해 있더라도 아직 한 발 남았다. 아직 BBB가 들어올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BBB가 그 사이를 쪼개주면 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처음부터 이웃하지 않는 경우도 있겠죠, 물론.
예, 그러니까 요 케이스 분류를 여러분들이 한번 잘 이해해 보시길 바랄게요. 지금 A가 3개 있기 때문에 셋 다 이웃하는 경우, 그리고 둘만 이웃하는 경우, 모두 이웃하지 않는 경우, 요렇게 한번 케이스를 나눴을 때, 자, 첫 번째 케이스부터 경우를 한번 세보겠습니다. 자, 이런 거죠. A는 이제는 한 묶음이 된 거야. 그리고 B가 있고, B가 있고, B가 있고, B가 있어요. 그럼 일단 요 5명을 뭐 그냥 사람으로 지칭하겠습니다. 요 5명을 나열해야 돼. 근데 얘네들이 다 똑같은 알파벳이잖아요, 지금. 예, 그렇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얘네들을 나열하는 가지수가 5가지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결국은 얘를 살짝 가려보면 여기 사이 공간 5개죠. 사이 공간 5개에 네가 어디 들어갈래? 그게 5개예요, 지금. 예, 그래서 사이 공간 5개이기 때문에 총 5가지다. 그러면 우리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만약에 그 5개 중에 뭐 이렇게 그냥 됐다고 쳐봅시다. 이게 이제 AAA와 BBB를 나열했어요. 근데 이게 최종 결과물이면 절대 안 되겠죠. 왜? A는 이웃하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웃한 A 사이에 요 사이 있죠, 요 사이. 여기 살짝 지우고 제가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5개 중에 이게 조금 더 여러분들 이렇게 됐다고 쳐볼게요. B, AAA, B, B, B. 이렇게 만약에 되는 게 있다고 쳤을 때 지금 요 사이에 스몰 b 필수죠. 왜냐면 그게 없으면 A가 이웃해버리니까. 그리고 요 사이에도 스몰 b 필수죠. 필수. 이렇게 필수 B가 사용되게 됩니다. 몇 개? 2개. 그래서 필수 B를 2개 사용하고 나서 나머지 하나의 B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 하나, 둘, 여기는 안 돼. 이웃하면 안 돼. 이웃하면 안 돼. 셋, 넷, 다섯, 6자리 중에 하나에다가 나머지 B를 끼워 넣게 되면 첫 번째 케이스에서 우리가 갈 수 있는 경우에서는 30개. 자, 두 번째 케이스 빨리 가볼게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AA. 둘만 이웃해. 나머지 A는 떨어져 있어야 돼. 그럼 이건 이렇게 보면 되겠다. 그죠? B가 4개 있습니다. 자, B가 4개 있는데 AA와 A가 요 총 5개의 사이 공간에 먼저 낑겨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은 너 어디 들어갈래? 5개 중에 하나. 너 어디 들어갈래? 나머지 4개. 그래서 5 곱하기 4로 일단 출발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AA와 A를 이 사이 공간에 집어넣고 그럼 그 결과 요런 게 펼쳐졌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AA 만약에 여기에 뭐 B 그다음에 B 그다음에 A 그다음 B 그다음 뭐 여기 B 뭐 이렇게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5 곱하기 4 20개 중에 하나에 요게 있을 거예요. 요게. 그래서 요런 게 이제 하나 펼쳐졌다고 생각을 했을 때 우리 보시면은 A끼리는 절대 이웃하지 말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 사이를 잘라주는 필수 B. 첫 번째 케이스에서는 필수 B가 2개였습니다. 왜냐면 A가 전부 이웃했기 때문에. 두 번째 케이스는 필수 B가 하나죠. 왜냐면은 둘만 이웃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고 나니까 이제 B가 2개 남지. 그 나머지 2개의 B는 하나, 둘, 셋, 여기는 안 되고 넷, 다섯, 여섯, 7개. 7개의 공간 중에서 2개를 뽑아가지고 배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걸 계산해 보시면은 7C2는 21이에요, 21. 그래서 21에다 21 곱하니까 420이다. 이렇게 되네요. 자, 마지막 케이스입니다. A가 모두 이웃하지 않는 경우에는요. 이렇게 한번 들어가 보시죠. 결국은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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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사이 공간이 5개였죠? 이 5개의 사이 공간 중에 A가 전부 다 이웃하지 말아야 되니까 일단 OC3. 그러면 결국 그 결론에 의해서 우리는 예를 들면 뭐 B, A, B, A, 뭐 B, B, A 뭐 이런 게 이제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A가 전부 다 떨어져 있는 거죠, 지금. A가 전부 다 떨어져 있기 때문에 뭐가 없어요? 필수 B가 없어요, 이제는. 왜냐면 아까는 필수 B가 2개, 필수 B가 하나, 지금은 필수 B가 없어. 왜? A가 이미 떨어져 있거든. 그렇기 때문에 사이 공간을 적극적으로 다 활용해 줄 수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 8개의 사이 공간을 전부 다 활용해서 그 중에 3자리를 뽑자. 그래서 요걸 계산해 주면은 자, 8C3이면 8, 7, 6에 6이 약분이 되니까 56이죠. 그래서 560이다.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해당 문제는요. 최종적으로 30, 420, 560. 자, 30, 420, 560을 더하니까
1010이다. 그래서 요 1010이 이 문제의 답으로서 인정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심어드리고 싶었던 관점은 결국 의자에 앉히는 문제인데, 그게 만약에 빈 의자가 남는다면 그게 의자에 앉히려고 하다 보면 너무 공간적인 제약에 여러분들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조금 더 탈피해서 사람이 의자를 들고 다닌다고 생각하자. 그러면 빈 의자도 그냥 같이 떠다닌다고 생각을 하자. 빈 의자의 인권을 존중하자. 이게 이제 여러분들에게 오늘 주입시켜드리고 싶었던 관점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남은 기말고사 기간도 열심히 좀 준비 잘 해주시고요. 예, 여러분들이 원하는 성적, 원하는 목표 잘 달성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다원수학 강사 윤지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